행동하는 의사회와 미디어 데모스가 함께하는 보건의료 뉴스 톱파보기 두 번째 뉴스입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오늘은 폭염 특집이니까 두 번째 폭염 관련 뉴스인데요. 제목은 이렇습니다. 2018년 역대급 폭염에 온열 질환 비용 41억 원, 건강 피해 9배로. 네. 이 뉴스를 선정한 이유는 뭔가요? 이 기사는 네. 좀 복잡해요.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기사를 뭐 읽어보셔야 된다까지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 기사 내용을 제가 선정한 이유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네. 지금 일단은 여기는 이제 질병관리청에서 나온 어떤 논문을 기사화한 거거든요. 근데 그 논문이 뭐냐면은 기후보건 영향평가 보고서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는 뭐냐면 기후변화가 과연 이 보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주기적으로 관련해서 평가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이런 걸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게 말하자면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네네. 질병관리청의 어떤 그런 노력의 하나 중에 지금 이 보고서가 나온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소개를 해드려야 된다고 좀 생각이 들어서 이 기사를 선택했고요. 네. 기후 변화에 그럼 요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도 나왔지만 크게 6가지를 잡은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네. 폭염, 폭염, 두 번째는 한파, 그 다음에 초미세먼지인데 여기는 단기적 영향과 장기적 영향. 그렇게 두 가지로. 예. 그리고 오존, 그 다음에 감염병. 네. 이렇게 6가지. 그럼 이 6가지라는 어떤 요인이 발생했을 때 건강 요인에 어떤 요인이 생기느냐. 그래서 이제 예전에 1차 때 보고됐던 연구 결과가 있고 또 2차에는 이번에 관련된 여러 연구를 했는데 네. 이번에는 그럼 그 각각의 6가지 요인이 그럼 어느 만큼 우리나라에서 영향을 미치는가? 기후가 변화되에 따라서 질병 부담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그 질병에 따른 부담이 비용을 한번 추산해 봤더니 어느 정도의 비용을 그러니까 의료비를 부담하는 그런 요소냐 이걸 계산을 한 거죠. 그래서 이번 기사에서는 사실 기사 내용이 조금 좀 복잡해가지고 네. 포인트가 좀 안 보이는데 제가 생각한 포인트 핵심은 이게 2012, 17년, 18년, 19년 3개년도를 비교를 했는데 네. 18년이 폭염이 2배가 길었어요. 17년과 19년에 네. 비해서. 그랬는데 폭염만 기준으로 봤더니 폭염에 따른 질병 부담과 경제적 비용이 17년, 19년에 비해서 엄청 많더라 이거예요. 이 내용을 여기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우리가 이제 논문을 소개하는 건 아니니까. 네. 아무튼 17년하고 19년에 비해서 18년이 엄청 더웠다는 거고 그 폭염 기간이 길었고. 예. 그러니까 비용 사회적 질병 부담도 커졌다? 예, 그죠. 이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 기사에 보면 표가 나와 있는데, 표 보면, 그럼 우리가 어떤 기후 요인, 예를 들어 폭염이다 했을 때, 그럼 이게 건강 요인에 어떤 게 있느냐라고 봤을 거 아니에요. 네. 여기서 이 논문에서는 크게 그거를, 이게 이제 그 기후 요인마다 그 보는 건강 영향 정도가 다른데요. 4가지를 뽑았습니다. 비사고 사망. 그러니까,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에요. 예, 그다음 심뇌혈관 질환, 온열 질환, 급성 심부전. 네, 이 4가지를 뽑으니까 우리 혹시 지난번에 봤던 기사랑 연결되지 않습니까? 첫 번째 기사랑 연결되네. 네, 거기는 6가지 뽑았지만 사실은 주되게는 심뇌혈관 질환, 온열 질환 외에는 그다음에 급성 심부전 이게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네, 그 외에 그리고 일반 다른 질환도 악화되거나 사망 경우를 비교해봤더니 폭염이 영향을 미치더라. 어느 만큼 영향을 미쳤냐 이거를 본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 기사의 두 번째 포인트는 사실은 우리가 첫 번째 뉴스랑 통하는 내용입니다. 폭염이라고 해서 온열 질환만 염려하면 안 된다. 네, 그렇네요 진짜. 네, 무엇보다도 심뇌혈관 질환, 급성 심부전, 즉 심부전, 그러니까 탈수로 인한 심부전이죠. 그래서 그걸 조심해야 되고 기존의 병을 가지신 분들도 조심해야 된다. 이거를 사실 이 연구에서 보여주는 거죠. 배경에. 그렇군요. 네네네. 정말 이 기사 딱 보니까 기사가 이제 논문을 바탕으로 했다니까 이 표도 논문에 나온 표일 거 아니에요. 네네. 이 논문의 표를 보니까 심뇌혈관 질환
그다음에 신부전, 급성 신부전 네. 이런 분들 조심하셔야겠다.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이 딱 드네요. 그러면 이런 결과에 대해서 과연 시민분들에게 도움이 될 그런 세 번째 교훈이 뭘까? 결론이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은 이렇게 증상들이 아까도 예를 들어 비사고 사망이라든가 이런 질환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의료 체계로서는 보면 결국은 응급의료 쪽에 부담이 더 든다는 거죠.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응급실을 많이 가게 될 수밖에 폭염 없잖아요. 시기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후위기 시대에 이제 살게 됐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료 시스템과 우리가 한국에서 의료 체계가 감당해야 될 부담들을 고민할 때 이런 기후 요인에 따라 또 감당할 수 있는 의료 체계가 돼야 되고, 특히나 점점 더 고령화되고 그러면서 이 응급 의료 체계, 물론 이제 일상적인 어떤 이제 진료 체계, 그러니까 응급실 외에 다른 진료 체계도 부담이 느는 건 마찬가지겠지만 역시 또 응급의료 체계도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병원의 환자 수라는 게 매일 똑같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환자들이 많고 어떤 때는 적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 시스템에서는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한 시점, 예를 들면 환자 수가 적거나 또는 그 평균적인 숫자의 환자를 감당할 수 있는 가령 의료 인력과 자원으로 의료 체계를 짜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측면까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기사에서는 나오진 않았지만 네. 우리가 향후에 한국에서의 좋은 의료 시스템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 기후 요인도 함께 좀 생각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두 번째 기사를 우리가 선정해 봤습니다. 네. 요새 사실 네. 날씨가 미쳤다. 네. 기상청 일기예보가 날씨를 못 따라간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또 이 기후 변화로 인한 네. 질병 부담도 네. 이 연구를 시작했다니까 네. 조금 잘해서 좋은 그렇죠. 결과를 낳았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런 연구가 계속 좀 많이 되고 그에 따라서 실질적인 어떤 우리 의료의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